가 녹화가 잘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95번에서 100번까지만 다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95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전도 검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우리 심전도 검사라고 하는 건 EKG 검사라고 하죠. 그죠? 이 EKG 검사라고 하는데 이거는 심장 부근에 이 심장 부근에 전극 패드를 부착하는 거예요. 여러 개. 그 전극 패드를 부착을 해가지고 얘를 부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하는 거냐면 심장의 리듬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심장의 리듬을 분석해 주는 검사가 심전도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1번에 보시면 심장에 있는 리듬을 분석하는데 구강에 있는 의치를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심장 부근에 이렇게 패드를 부착을 하려면 앙와이 상태로 누워야지 이렇게 치기를 취하는 게 아니고요. 다음에 검사실 오기 전에 담배를 피웠는지 확인하는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이 담배를 피우게 되면 심박동수가 올라가요, 여러분. 이렇게 심박동수가 올라가거든요. 담배를 피우면. 그러면 이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데 심박동수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 피웠는지 확인하는 거 맞고요. 다음에 심전도 검사 같은 경우에는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거든요. 금식이 이렇게 필요 없는 검사인데요. 그럼 이렇게 금식이 없는 필요 검사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제가 머리 끝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럼 첫 번째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뇌파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뇌에서 내려와서 우리 목 부위를 보시면 갑상선 초음파가 있는 거고요. 갑상선 초음파가 있는 거고요. 목에서 좀 더 내려오면 뭐가 있냐면 유방 초음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유방이 있는 부위가 흉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위에 흉부 엑스레이 검사 있는 거고요. 다음에 거기가 지금 심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심전도 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 전체가 들어가는 뭐가 있는 거냐면 MRI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 자기 몸을 짚으면서 이렇게 외우면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뇌파 검사, 목 부위에 갑상선 초음파, 좀 더 내려와서 유방 초음파, 그 부위에 있는 흉부 엑스레이, 그다음에 그 부위에 있는 심전도, 몸 전체가 들어가는 MR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심전도는 금식이 필요 없는 검사고요. 다음에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 몸을 움직이면 이 심장의 박동수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경부의 외상이 없대요. 이 환자의 지금 심정지 환자의 심폐소생술 시 인공호흡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두 경부의 외상이 없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경추, 목 부위에 지금 경추 손상의 우려가 없다는 거예요. 경추 손상의 우려가 없는 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 심폐소생술을 하면 일단 가슴 압박부터 하죠. 그죠? 그래서 가슴 압박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기도 유지해주죠. 기도 유지해주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 기도 유지가 바로 뭐냐면 기도를 개방시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개방을 하고 인공호흡을 해야지 호흡한 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이마에다가 손을 대고 턱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머리는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두부를 훅을 시키고요. 다음에 턱은 들어 올려서 하악은 거상시키는 방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부 후굴이니까 머리를 내리는 거니까 머리 기울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턱을 올려서 하악을 거성하니까 얘는 턱 들어 올리기가 되는 거죠. 들어 올리기로 이렇게 기도 개방을 하는데 만약에 경추 손상의 우려가 있다. 만약에 경추 손상에 지금 우려가 있다 그러면 경추가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턱 밀어 올리기 하는 거죠.
턱 밀어 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두부 손상이 없잖아요. 지금 두경부 외상이 없다는 건 경추 손상의 우려가 없으니까 지금 요거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 기울임, 턱 들어 올리기 방법으로 기도를 개방한다는 맞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보고 듣고 느끼기 방법으로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흉부의 움직임, 흉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흉부의 움직임이라던가 얼굴 코 밑에 손을 대가지고 얼굴을 보고 호흡을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우리 호흡을 할 때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을 해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을 해주는데 요거의 비율이 뭐냐면 인공호흡을 해주는데 요거의 비율이 30대 2로 해주는 거죠. 그럼 이 30대 2로 해주는데 30대 2로 해주는데 이 인공호흡을 총 2회를 해주는데 얘가 1초당 초당 1회 불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럼 초당 1회 불어 넣고 이거를 총 2회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1초에 1회를 불어 넣는 거니까 얘 틀렸고요. 다음에 우리가 인공호흡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호흡을 불어넣으면 안 돼요. 과한기가 되도록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 호흡량을 불어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을 하는데 이때 제세동기가 도착을 하면 제세동기를 사용하면 되지만 제세동기가 이게 도착 안 했다고 하면 30대 1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럼 인공호흡을 하고 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제세동기를 하는 거고요. 제세동기가 도착하지 않으면 가슴 압박 30을 시도해야 되는 거니까 호흡을 15초간 재확인한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96번의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안면 마스크로 산소요법을 하고 있는 환자의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산소요법을 하면 이 산소가 폭발의 우려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폭발의 우려가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직을 하면 정전기 같은 거 발생해서 폭발의 우려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담요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 마스크는 얼굴에 밀착해가지고 마스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에 습기가 차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시간마다 마스크를 벗어서 이 마스크 안쪽을 마른 거즈로 이 습기를 닦아줘가지고 피부를 말리는 거 맞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인데요. 파우더를 바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산소를 공급을 하면 이 마스크가 느슨하면 산소가 새어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느슨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얼굴 부위에 밀착하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산소가 있으면 이 산소 유량계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유량계가 있으면 여기 밑에 있는 게 지금 산소의 양을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작은 공의 윗부분이 아니라 아랫부분이 산소 흡입량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겠죠. 그러니까 97번의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에 대한 환자 확인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럼 의식이 있는 환자라고 하면 환자 이름도 불러보고 그리고 이 환자 이 팔목에 입원 팔찌, 이 아이디 밴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디 밴드라고 해서 팔목에 우리 입원 팔찌가 있으니까 이 아이디 밴드랑 환자 이름이랑 불러봐가지고 이걸 갖다가 같이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의식이 없으니까 이름을 불러보면 안 되고요. 다음에 이 입원 팔찌랑 환자의 리스트를 대조한다. 3번이 답이고요. 침대에 부착된 이름표는 이게 환자가 퇴원해도 그게 그대로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다른 환자가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 몸에 팔목에 부착된 이 팔찌 아이디 밴드로 확인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9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원 환자에 대한 병실 생활 안내로 옳은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입원했으면 자기가 입고 온 옷을 벗고 병원에서 있는 환의로 갈아입으려고 한다. 1번은 맞는 답이겠죠. 여러분 병원 건물은 금연 건물이에요.
금연 건물이기 때문에 병동 내에서 흡연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개인 기중품은 집으로 가져가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보관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책임하에 가족이 보관하도록 하는 거지 외래에 맡기는 거 아니고요. 다음에 화재가 발생하면 전기가 차단돼 가지고 전원이 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엘리베이터에 타면 내가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아니라 계단을 이용해서 대피를 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콘센트 하나에 여러 개를 꽂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99번의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가 이야기한 걸 다시 말해준대요. 그럼 이 다시 말해주는 걸 갖다가 제 진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걸 해서 이 말해가지고 이 환자의 감정을 강조를 하는 반영을 해주는 거죠. 환자의 감정을 반영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환자가 말한 거를 내가 재진술을 해주면서 환자의 그 긴 말을 내가 요약해줘가지고 그 말의 요지를 명확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환자가 자기가 이것도 힘들고 자기가 지금 힘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말하자면 그 삶이 몹시 싫으신 거군요 하고 환자의 말을 재진술하면서 이 환자가 지금 힘들다는 감정을 반영해 줬고요. 그리고 이 환자가 말한 부분을 요약해 줘가지고 이거를 논점, 요지를 명확하게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더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는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는 질문이죠. 그냥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도 질문이고요. 다음에 그 일이 발생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나요?도 이것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는 반영 재진술에 대한 거니까 4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95번에서 지금 안 된 문제에 대해서 지금 추가해가지고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